자, 그러면은 작용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화합물의 작용기로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CH3라고 있죠. 이 작용기라고 하는 거는 전체 화학 반응, 화학식에서 어떤 한 부분을 갖다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CH3라고 하는 작용기가 있고, 자, 옆에 뭐 또 다른 어떤 이제 원소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작용기를 그냥 묶어가지고 메틸기 이렇게 메틸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틸기라고 하는데요. 자, 요게 CH4가 자 뭐였죠? 이거 메테인이었죠, 메테인. 그래서 메테인이라고 하는 용어에 따라서 이걸 수소 하나를 빼서 이걸 메틸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C2H6 이렇게 쓰면 이걸 에테인이라고 하는데 에테인. 근데 요거를 만약에 C2H5에서 다른 게 이렇게 연결됐다. 그럼 요거 뭐라고 할까요? 요건 에틸기 이렇게 에틸기. 그래서 이 에틸기라고 하는데요. 요 앞에 잠깐 보시면은 요게 메테인. 자, 용어가 이제 사실은 서로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이제 최근에 바뀐 거에 따르면 메탄보다는 메테인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메테인, 메탄 이걸 이제 여기서 CH3가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면 이건 메틸기. 요 C2H5가 됐다. 요 에틸기. C3H7이 됐다. 프로필기. C4H9이 됐다. 부틸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펜틸기, 헥실기, 헵틸기, 옥틸기, 논일기, 그 다음에 뭐 데킬기 해가지고 쭉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니까 이걸 알킬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알킬기, R이라고 써서 알킬기 또는 알킬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알킬기라고 하는 걸 CN에 H의 2N에다가 더하기 2 하면은 보통 이런 알케인인데요. 더하기 1을 하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킬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요 내용들을 같이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은 요 메틸기랑 에틸기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CO가 있습니다. CO. 자, 요 CO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알킬기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R. 그럼 여기에 CO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CO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카르보닐기 또는 카보닐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써 있으면 이걸 갖다는 우리는 케톤이란 말을 씁니다. 케톤. 그래서 전체 용어를 일반화시켰을 때 이걸 케톤으로 읽고요. 이 부분만의 어떤 작용기를 본다 그러면 카르보닐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 CH3하고 여기 CO라고 썼는데 CO가 원래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묶어서 CH3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러내겠으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시성식이라고 해가지고 CO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게 쓰고요. 이렇게 만약 구체적으로 이제 뭐 몇 중 결합이 돼 있다는 식으로 쓰면 이걸 구조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세톤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아세톤. 그래서 아세톤 어디서 쓰죠? 아세톤이 대표적으로 케톤인데 아세톤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매니큐어 지울 때 그런 데 쓰는 그 일종의 이제 용제, 용매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하면 아세톤 하면은 요거는 인화성 액체예요. 인화성 액체. 그래서 이 뒤에서 또 할 텐데 이게 제4류 위험물에 포함됩니다. 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에서 제1석유류에 포함돼요. 제1석유류.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가면은 이 화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세톤은 제1석유류에 해당된다. 뭐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OH가 있습니다. OH. 이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하이드록식이라고 해가지고 알코올 얘기할 때 써요. 그래서 여기 OH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CH3라고 하는 메틸기에 OH가 붙어 있다. 그럼 이걸 메틸알코올, 다른 말로 메탄올. C2H5에 OH가 붙어 있다. 이걸 에틸알코올, 다른 말로 에탄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이드록식이라고 하지만 보통 전체 이름을 부를 때는 올이란 말 붙여서 알코올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이제 보통 치환기라고 해서 측면에 붙어 있을 때는 하이드록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CHO가 있습니다. 이걸 알데하이드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 알데하이드기가 여기 CH3가 있으면 이걸 메틸기잖아요. 여기 CHO가 있다. 그러면 참고로 말하면 이걸 알데하이드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게 관용적인 용어가 있어요. 메틸알데하이드라는 의미로 쓰지 않고요. 요거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코올을 갖다가 특히 에틸 알코올을 우리가 만약에 소주의 성분인데 술 마시면은 간에서 이렇게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이제 분해가 돼요. 그래서 CHO인데요. CHO는 참고로 하는 구조식이 CH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 이렇게. 그래서 CH3가 요걸 갖다 이제 줄여서 CHO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시성식, 이렇게 쓰면 구조식.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NO2가 있습니다. NO2. 그래서 여기 NO2가 있는데요. 이 NO2가 나이트로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니트로벤젠 또는 나이트로벤젠 할 때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C6H5인데 NO2가 사실은 요게 벤젠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벤젠을 쓰고 여기에 수소가 대신에 NO2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이게 니트로벤젠 또는 나이트로벤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 NO2에 대한 좀 구조식으로 쓰면 질소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NO2가. 그래서 나이트로기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말하면 요거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에 CH3라고 쓰면 요게 우리 말하는 톨루엔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NO2가 3개가 연결돼요. 이렇게 NO2, NO2, NO2. 이렇게 연결되면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트리 3개의 니트로기를 가진 톨루엔이다. 그래서 트리니트로 톨루엔이라고 하는 TNT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폭약으로 쓰이죠. 요거는 제5류 위험물에 들어가요. 제5류 위험물. 위험물에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나이트로벤젠, 니트로벤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NO2가 들어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질산 에스테르기랑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쓰지만 어떤 거는 니트로기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거는 질산 에스테르기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미노기라고 있는데요. 이걸 아닐린이 사실 대표적인 아미노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닐린이라고 하는 요 고리에, 이 벤젠 고리입니다. 여기에 NH2가 들어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말하는 아닐린이라고 부르고요. 요 NH2가 있어가지고 요게 우리 이제 작용기로 사용되면 이걸 아미노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COOH.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식초, 초산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이걸 카르복실기라 그래요. 카르복실기. 그래서 자, 대표적인 아세트산이 카르복실기입니다. 그래서 CH3가 있고 C에 여기 원래는 O가 있고요. O가 있고 H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COH가. 그래서 이걸 카르복실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산이라는 용어로 그냥 써요. 여기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용어가 안 들어가 있죠. 아세트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치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서 이걸 갖다 눈에 익혀둬야 되는데 처음에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암기할 게 많다는 의미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가면은 또 이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위험물의 성상이라든지 아니면 위험물의 류별, 또 품종, 품목 이런 것들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알케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탄소가 N개 있고 수소가 2N 더하기 2만큼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되면 수소가 거의 꽉 차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와 탄소가 전부 다 단일 결합이 연결되고 여기 옆에 수소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대표적으로 알케인이라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케인이라고 하는 요거는 탄소에서 CN에 H에 EN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걸 제가 이렇게 쓰면은 H가 2개가 빠진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이 이중결합이 들어갑니다. 이중결합이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알케인, 이거는 알켄. 그래서 이 알케인을 포화 탄화수소 이렇게 표현하고요. 포화 탄화수소. 근데 알켄 같은 걸 불포화 탄화수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포화 탄화수소.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또 뭐냐? CN에 H에 EN-2잖아요. 여기서 수소를 2개 빼면 이 탄소에 3중결합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알카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게 C와 C가 보면은 다 단일 결합을 냈어요. 알케인은. 그리고 수소가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C와 C가 이렇게 더블 본딩이 이렇게 하나 있다. 이중결합 있다. 그러면 이거를 불포화 탄화수소고 이게 여러분들 알켄이라고 표현하고요. 3중결합도 이거 불포화예요. 그래서 불포화라고 하는 거는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이 아닌 걸 불포화라고 하고요. 요것 여러분 알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화학적인 용어를 쓰는 거고 실제 이제 석유화학 공업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필드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파라핀계 탄화수소 이렇게 돼요. 파라핀. 그럼 파라핀 어디서 들어왔어요? 촌농을 파라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라핀계 탄화수소고 이거는 전부 다 사슬 모양으로 쭉 연결되면서 전부 다 포화 결합으로. 그 포화란 말은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중 결합이 있다.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어 이걸 올레핀계 탄화수소라고 해요. 올레핀. 그래서 더블 본딩 이중 결합이 있으면 이걸 올레핀계라고 하는데 이게 석유화학 공업의 원료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소가 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탄소끼리 이중 결합이 들어있는 게 올레핀계. 그 다음에 여기 고리형 탄화수가 있어요. 고리형 탄화수를 나프텐계 탄화수라고 하는데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 있어서 전부 다 단일 결합이긴 하지만 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걸 고리형 탄화수인데 이걸 고리라고 얘기 안 하고요. 나프텐계 탄화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벤젠고리 같은 게 들어있는 탄화수를 방향족 탄화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방향족 탄화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석유화학 공업의 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화성 액체라고 부르는 어떤 그 물질들에 대해서 이 방향족 탄화수가 엄청 많아요. 방향이 향기를 방출하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건데, 이걸 냄새를 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치료하거나 아니면 뭐 기분을 좋게 하는 걸 아로마 세라피라고 하죠. 그래서 아로마라는 용어가 일종의 이제 향기를 방출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 방향족 탄화수도 아로마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로마틱 컴파운드 또는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근데 방향족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발암물질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벤젠, 톨루엔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방향족 탄화수고요. 이게 또 뒤에 가면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의 한 부류로 들어와서 제1석유류라고 하는 그런 고리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휘발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휘발유도 우리가 말하는 제4류 인화성 액체 제1석유류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제4류 위험물의 인화성 액체 제1석유류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분류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벤젠, 톨루엔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구조 이성질체와 기하 이성질체를 볼 건데요. 이성질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고 분자식은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물리화학적 성질이 다른 거. 물리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분자식은 동일하고 물리화학적 성질이 다른 이 물리학적 성질이 뭐냐? 구조식이 될 수도 있고요. 구조식. 또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3차원으로 보면은 어떤 입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식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성질체가 나오는 걸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고요. 입체적인 모습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성질체가 나온 걸 입체 이성질체. 그 중에서도 뭐 기하 이성질체라든지 아니면 거울상 이성질체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이 구조 이성질체는 이런 게 있어요. 탄소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수소도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총 몇 개죠? 탄소가 5개고 수소가 5개, 10개죠. 양쪽에 2개 있으니까 12개. 12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 있는 걸 끊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자, 이 수소를 이런 데다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원래 탄소는 팔이 4개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가 이렇게 연결된 고리에서 탄소와 탄소가 연결된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소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수소가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2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분자식은 같죠. 이렇게. 근데 구조가 서로 다른데 서로 간에 전환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수소는 12개죠. 그래서 탄소 5개, 수소 12개. 그래서 요거랑 요 3개가 결합을 끊고 새로 붙이지 않는 한 서로
이 전환이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구조이성질체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우리는 이제 보통 표현할 때 이걸 펜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펜테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펜탄이라고 쓸게요. 근데 이제 이런 펜탄을 갖다 일반적인 펜탄이라 해서 노말 펜탄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사실은 저 펜탄이라는 이름을 붙이되 다른 앞에 용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이소펜탄. 요거는 이제 네오펜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최근에 위험물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용어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영어식 용어로 자꾸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노말펜테인, 네오펜테인, 아이소펜테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구조이성유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기하이성유체인데 사실은 입체적인 모습이 좀 달라요. 근데 입체적인 모습은 실제 모습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 내 같은 원자의 위치 차이로 생기는 이성유체.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C와 C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CL 있고 CL 있고 H가 있고 H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요 C와 C가 이렇게 있는데 CL 있고 CL 있고 H가 있고 H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이거와 이거가 C 2개, H 2개, CL 2개죠. C 2개, H 2개, CL 2개죠. 그래서 서로 간의 분자식은 같은데 이게 다르죠. 왜냐하면 이 이중결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회전이 이런 단일 결합들은 이런 것들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근데 이런 이중결합은 회전이 안 됩니다. 회전되면 꼬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전되면 이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빙글 돌면 CL이 아래로 내려가고 H가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서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기하이성유체라고 하는데요. 이 C와 C인데 CL이 바로 옆에 있죠. 근데 이건 CL이 하나 건너서 이렇게 멀리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걸 우리는 트랜스형이라고 표현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시스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성유체를 기하이성유체 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시스랑 트랜스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이성유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죠. 예.